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자와 조금 가난한 자? 이렇게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제 주변에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자산을 꾸리신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이 있죠. 같은 나이, 같은 학력, 같은 수준에서 시작을 했는데도. 근데 지금 제 기준으로 가서 속칭 우리 부자라고 하신 분들과 그렇지 못하신 분들의 이 성품의 차이를 한번 잠깐 제가 느낀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게 꼭 제 주관적인 거니까요. 뭐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제 주변에서 이러신 분들의 특성을 한번 제가 모아봤어요. 특히 이제 부자이신 분들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대출이나 남의 돈으로 많이 안 하세요. 이제 반대로 부동산 투자를 실패하시는 분들은 대출이나 타인의 돈으로 한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되게 정책 자금이나 뭐나 이런 것들 되게 잘하세요. 대출도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도 이건 뭐 이 부분을 모르느냐. 근데 잘 아세요. 근데 바로 부자 될 것 같이 하고 남의 돈 갖다가 이렇게 뭐 되실 것 같이 설명하시는 분들이 실상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대출이나 타인의 돈으로 한 경우에는 처음 시작일 땐 모르겠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대출 받은 은행이나 아니면 그 돈을 꿨으면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뭐 1억 원짜리가 2억 원이 갈만도 한데 이게 후달리게 되면은 그 1억 원 이하로도 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있으신 분들은 이게 내구력도 있고 이제 지구력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뒷심이 강하세요. 돈 좀 있으시니까. 그래서 진짜 1억 원이 2억 원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모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자주 안 하세요. 하시더라도 이분들은 신중하게 하시고 자기 돈으로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10년 뒤에는 돈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샀다 팔았다 속칭 우리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막 계약서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결과가 좋지가 못해요. 이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게 부자분들은 작은 것도 아껴요. 작은 것도. 근데 가난하신 분들 연세가 좀 많이 드셨는데도 아직도 막 원투룸 이렇게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좀 무계획적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보면 어느 한쪽은 아파트를 한 3-4채 갖고 있어가지고 투자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쪽은 뭐 수급자 같은 거 있잖아요. 나라 정부 보조금이 얼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근데 후자의 경우 있잖아요.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거. 그분들은 에너지를 큰 데다 쓰는 게 아니라 작은 데 쓰는 거거든요. 뭐 받을 수 없나 이런데. 근데 이제 마인드가 크신 분들은 이제 자기가 투자를 해서 큰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큰일을. 근데 이제 뭐 수급이나 이런 거 받은 분들은 작은 거에 되게 연연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가난하게 되더라고요. 보조금 받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자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 있죠. 뭘 하기 전에 굉장히 망설이시고 나 몰라서 뭐 배워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게 맞죠. 맞기는 맞는데 이분들은 이게 배워가면서 뭔가를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면 안 하라고 해요. 이제 가난하신 분들은. 이게 또 문제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 말씀한 거지만 에너지를 큰 곳에 쓴다. 이게 투자적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작은 것에 집착하신 분들은 그냥 내가 뭐 어떻게 저 사람 뭐 이렇게 좀, 제가 사례를 한번 드릴게요. 건축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집을 짓다 보면 분진이 생기잖아요. 분진이. 그럼 차량에 먼지 같은 게 묻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차도 좋지도 않아. 근데 그거를 갖고서 뭐 거의 차량값, 중고차 값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잘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아유, 젊은 놈 내가 돈 주면 사기꾼 만드는데. 이제 그거에 한번 맛이 들이면 계속 그것만 하려고 해요. 에너지가 이상한 데 가요. 작은 거에.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아유 내가 주고 말지 50만원 주고 내가 딴 데 가가지고 돈 1000만원 빨리 벌으면 돼야 된다고. 이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베풀 줄 안다. 알면 못한다. 내가 손해보는 건 절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또 특성은 부자분들은 긍정적이시다 보니까 알면서 차분하게 해가시니까 바로바로 하세요. 근데 이제 조금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성격상으로 다음에 미루고 사소한 거에 신경 많이 쓰게 되고였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하는데 이분들의 특성이 아는 척, 나이 든 척, 있는 척을 안 하세요. 이분들은 뭐 조금만 잘 되면 뭐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하고 남 험담하고 뭐 이런 쪽에 가까운데 이게 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거 들으시면서 그럴 거예요. 에이, 약삭 빠르고 세상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다. 뭐 이건 제가 느끼는 거지만, 근데 안 그렇다. 이쪽에 있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 사실 맞아요. 근데 진짜 부자분들은요, 돈 있는 척 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 같이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조금 가난하신 분들한테 투자 마인드가 조금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만 하게 되면 막 두 개 버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요.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건덕지가 없어요. 잘 사주신 분들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사는 건지 잘 사는 건지 모르죠. 근데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분들은 막 잘 사는 거죠. 떠들어대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상은 안 그래요. 실상은. 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고요. 이분들은 한 번 맺은 인연은 계속 간다. 이게 뭐냐면, 제가 부동산 투자를 부동산을 많이 자주 들리시잖아요. 어떤 분은 할 때마다 부동산 중개소가 바뀌어요. 싸우고 또 바꾸고, 싸우고 따바꾸고, 저 부동산 못 써먹겠다고, 못 써먹겠다고. 근데 10군데가 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 문제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 번 거래하고 여기저기 막 견적받고 저쪽하고 험담하고 막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세무상담 같은 경우를 해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세무사분이 저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뭐 이렇게 쫙 알아놓고 견적을 받으신대요. 뭐 10만원이나 30만원.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 다른 세무사 가가지고서 5만원 해주세요. 이런데요. 이런 분들은 내가 장담합니다. 평생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견적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은 너무 약삭 빠른 것 같아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외로우시고 버는 것 같지만 작은 거에 너무 많이 신경 쓰시고 그렇죠. 그게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상당히 검소하시고요. 작은 것도 잘 따지시면서 베풀 줄도 알지만 뭐 차림이나 자동차 이런 거 의외로 그렇게 신경들 안 쓰세요. 이분들은 뭐 어떤 때 외제차 타고 다니고 명품하고 명함도 막 금딱지로 막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 사짜입니다. 그리고 막 유명한 사람들 막 이름 불러대고 누구 하냐 이런 사람들 거의 보면은 남의 명성을 갖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보면은 거의 사짜 기질이 많죠. 이분들 약속 잘 지키고, 이게 약속을 계속 받고요. 뭘 하나를 내가 패를 던지면 이렇게 하면 어떠냐 저렇게 하면 계속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할지 난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시나 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단순한 얘기로 원룸 하나 들어가면은 뭐도 가스레인지, 저기 뭐도 해달라, 책상 보도 해달라, 뭐 저기도 해달라, 막 요구하시는 분들 많아요. 평생 원룸에서 사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따져야 똑똑한 줄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여기 힘든 일도 잘 헤쳐나간다. 이거 당연하죠. 뭐 조금만 힘들고 자기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쌩까고 모르고 엉덩이 쑥 빼고 전화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벌 것 같지만 그때뿐입니다. 그때뿐. 그리고 여기 부자분들은 나이 얘기를 별로 안 하세요. 근데 조금만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몇 살인데 40대 초반이 나보고도 젊은 사람이 왜 그래 나보고 그러니까요. 근데 좀 이상해. 나이 좀 들었다고 엄청 나이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이게 부자이신 분들은 인생을 성공하시는 거잖아요. 뭐 본인하고 가족, 친구들도 많아요. 친구들도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쪽은 친구들은 다 왼수들이래요. 근데 이제 그 특성을 잘 모르고 사실 인간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쭈어드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 같은 거 많이 하고요. 누가 이렇게 크게 저기를 하시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신 분들은 조금만 손해보면 그냥 지인들한테 뭐 자동차 살 때 있잖아요. 아니면 타이어 살 때도 조금만 더 높으면 나쁜 놈이라고 의절하고 막 그렇게 하고 욕하고 혼담하고 그런 거죠. 저는 아는 사람한테 하면은 비싸도 그냥 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리고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제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하고 공존을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맨날 견적해. 너 아는 사람 있냐? 너 아는 사람 있냐? 견적 받아놓고 그거 다 이용한 다음에 다른 법무사, 다른 세무사, 저는 뭐 제가 다 얘기해 주니까 다른 공인중개사 가서도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막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제가 뭐 아시는 분하고 계약 한 건이 없거든요. 아시는 분들 하면은 사실이 그렇게 내가 외람된 말씀 돈이 안 돼요.
수수료도 안 줄려 해요. 그리고 그냥 공짜인 줄 알고 막 그러고 안 주거든요. 근데 어느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다 생각해보세요. 저도 친구네 집 가서 사 먹고 뭐 이렇게 하면 돈 다 주고 오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 안 줄여 드세요. 사실 우리 광고비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데, 그리고 그런데도 거의 옛날 복덕방 생각하셔가지고 그러시는지 뭐 잘 안 주시려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제 푸념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거 깔끔하게 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저하고 진짜 일 친한 거하고 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하고는 다른 것 같더라고. 일로 편한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연령하고는 상관없어요. 줄 거 딱 주시고 서로 서운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잘 베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니고 옛날 친구들 만나게 되면 그래요. 이거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기 하기도 그렇고 매 시간 투여한 건데, 그리고 좋은 소리 못 들을 때도 많고, 제 푸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아는 사람들한테는 상담만 해주고 거래는 딴 데 가서 하라고. 뭐 제가 아시는 뭐 어떻게 보면 그 고참이신데 부동산이든 뭐다 하시면 그냥 집 공짜로 줘도 욕한다고, 그 얘기가 맞아요. 내 딴에는 어느 정도 맞춰서 다 해주는데 저쪽은 그 수준이 안 되니까 그 욕만 얻어먹게 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무서워가지고 또 안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계속 또 인간관계는 유지는 하긴 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뭐 틀릴 수도 있고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쪽이 강합니다. 이분들이 도드라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잘 살아 보이는 거는 이 사람들이 엄청 입이 싸요. 조금만 잘 되면 엄청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이분들은 별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드라 보이는 거지만 실속은 이 사람들이 더 있더라. 내가 볼 때는 그랬었습니다. 예. 뭐 투자 마인드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 손님들 만나고 지금까지 거래하시는 분들의 그 인성들을 보고서 간단하게 몇 개로 한 10개로 추세를 했는데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판단은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이 하시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